기본적인 확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론은 어떤 집합의 크기가 부분 집합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합 S에 이 부분 집합의 크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A가 S의 부분 집합일 때 어떤 A의 크기를 P of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이 부분 집합 A의 크기가 됩니다. 크기라는 것이 약간 좀 부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뜻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PA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크기를 얘기할 때 특히 확률론에서 얘기하는 부분 집합의 크기는 확률의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음의 확률이라든가 음의 크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크기를 전체 집합의 크기를 보통 1이라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이 아니라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면 그 값으로 나눠줘서 전체 크기가 1이 되게 맞춰줄 수도 있겠죠. 보통 확률론에서 숫자로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퍼센트라는 개념으로 표시하기도 하죠. 세 번째의 이야기는 A1, A2, A3 이렇게 여러 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이제 S의 부분 집합으로 이런 여러 개의 집합이 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다 이 부분 집합들이 다 서로 소일 때 즉 AI하고 AJ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 이렇게 되면 P, AI들을 전부 다 합쳤으니 그렇다고 각각의 부분 집합의 크기가 합한 합집합의 부분 집합의 크기하고 같아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를 확률론에서 얘기하는 부분 집합의 크기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확률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P를 물론 이제 모든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을 잘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이 실수 집합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 집합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좋은 확률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이제 이상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집합이 좋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고 확률 같은 게 이제 구간의 경우에 길이로 정의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좋은 경우에 좋은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론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부분 집합의 크기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확률론은 역사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수학하고는 약간 독립적으로 해석학하고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약간 좀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수학에서 쓰는 용어랑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분 집합 같은 것을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체 집합 S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확률이 주어져 있는 집합을 이제 표본 공간,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샘플 스페이스에서 S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런 대문자 오메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은 S를 이용해서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집합의 S에 이제 적당한 이런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S에다가 P. P는 부분 집합의 크기를 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셋 펑션입니다. S의 파워 셋, S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를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주진 못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 집합에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A, S의 부분 집합 A가 있을 때 이것을 보통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이제 확률론에서는 이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이벤트. 그리고 이제 두 부분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소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A하고 B가 서로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죠. 두 부분 집합이 서로소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확률론에서는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보다 이제 중요한 경우는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andom variable.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이제 주사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추를 누를 때마다 숫자가 나오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나오는 OTP 같은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무슨 실행을 한번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확률을 분포를 가지고 어떤 자연수나 실수 같은 값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확률 변수인데요. 랜덤 베리어블 줄여서 RV라고도 많이 표시를 합니다. 확률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표본 공간, 확률이 주어져 있는 표본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 그러면 X1, X2, X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표본 공간 S에서 R로 가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죠? 함수를 변수라고 부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확률 변수가 하는 역할을 이해를 하면 왜 이런 식으로 부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부분집합의 크기를 주는 이제 표본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확률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어떤 이제 문제를 풀거나 어떤 이제 실용적인 대상에서는 S는 매우 이제 추상적이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우리가 무슨 실제로 무슨 수학적인 분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확률 공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S에서 부분 집합의 크기를 주는데 얘를 실수로 보내서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의 크기를 재는 것으로 문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2번 해서 실시하여 나온 앞면의 이런 값을 생각해보죠. x라는 확률 변수를 동전 던지기를 2번 실시해서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값을 x라고 해보죠.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앞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이 될 수도 있고, 앞면이 2번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는 동전 던지기를 2번 했으니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이제 4가지 상태를 가지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요 각각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숫자가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라는 것에 의해서 R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X는 S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H, 즉 앞면이 2번 나왔으면 0, 1, 2. 이 경우에는 2가 되는 되고요. HT와 TH 이 경우에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왔으니까 2번 더 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온 것이죠. 이 경우에는 1, 둘 다 1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TT가 나왔으면 X라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0이 되는 그래서 그 S라는 이 확률 공간에서 0, 1, 2 세 가지 정수값이 대응되는 확률 변수가 EX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함수인데 각각의 상태가 어떤 실수가 됩니다. 확률론에서는 이것을 이제 변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은 무슨 전자상거래 나는 OTP처럼 무슨 한번 시행할 때마다 무슨 숫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가 요 R의 부분집합에 대응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S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앞면, 뒷면 뭐 이렇게 4가지 간단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자연 현상 같은 걸 얘기할 때 S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집합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이 이제 4분의 1 확률로 나타나겠지만 이건 좀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뭐 동전을 던질 때의 그런 사람의 기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깨끗하게 이론이 정리되지 않고 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R로 이게 보내면 여기 이제 S는 원래 이제 확률이 S에 주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잊어버리고 R의 부분집합에 또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X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값을 갖게 되는데요. 0, 1, 2, 이 세 가지 값을 가지는데 얘네들이 각각 특정한 확률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되는 확률. X가 0일 되는 확률은 무엇이냐면 요 확률 변수 X에 의한 인버스 이미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면 P X 인버스 0 역함수죠. 역함수가 아니고 요 0이라는 한점 집합의 역 이미지 이게 집합이 들어가면 언제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합 논리에서 요 값은 P 0이 대응되는 값은 T의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이상적인 찌그러지지 않은 깨끗한 동전이면 우리가 이제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4분의 1. 또 P X가 1의 확률은 1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컨피규레이션들이 있고 두 개의 컨피규레이션이 각각 4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고 생각할 테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또 X가 2가 되는 확률은 역시 4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원래는 이제 S의 확률이 있습니다. S라는 추상적인 표본 공간의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요. 얘를 실수의 부분집합에 주어져 있는 확률로 바꾸는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치역은 세 가지 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 세 점이 어떤 이 경우는 가중치가 2분이 여기는 두 배의 가중치가 있는 그런 거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집합들의 크기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하나 있으면 이 확률 변수에 의해서 R의 부분집합에 이제 새로운 확률을 줄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X에 의한 새로운 확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B가 이제 R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는 확률이 여기 있는 확률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P X 인버스 B 생각해보면 X 인버스 B는 요 아래에 있는 집합 부분집합 B가 있으면 얘를 이제 위로 올려서 이 역사상이 크기를 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PX라고 해보죠. 얘를 이제 X에 의해서 이제 유도되는 확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도된 특별히 이 경우에는 유도된 확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1까지 이런 대구간이다라고 하면 PXB는 어떤 값이 되겠어요?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런 집합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 집합의 크기는 얘가 이제 실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얘의 원소가 여기 들어가느냐. 그래서 P인 요 확률 변수에 의한 인버스 이미지가 어떤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요 얘의 인버스 이미지는 X에 의해서 요 원소에 대응이 되는 S의 원소들인데요. 여기에 대응이 되는 S의 원소는 얘는 2가 되고 요 두 개는 1이 되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요 안에 있는 값으로 가는 놈은 TT밖에 없습니다. 얘는 P, TT 요 한 점 집합의 크기가 돼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있으면 원래 이제 추상적인 요 표본 공간 S에 정의되어 있는 확률이 R에 정의된 확률로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그젬플 하나를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B가 0부터 1까지 대신에 여기서부터 0 예를 들어서 회구간 0부터 1까지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요 집합에 유도된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S의 원소 중에서 요 B의 원소에 들어가지는 원소의 크기는 부분 집합의 크기는 이 경우에는 이제 B가 이런 패구간이 되기 때문에요. 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요 세 경우 모두 다 이제 X에 의해서 B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값은 B, HT, TH, TT 그래서 4분의 3이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S에서 R로 간 확률 변수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확률이라는 부분집합의 크기를 주는 개념이 R의 부분집합의 크기를 주는 유도된 확률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확률을 R의 부분집합의 크기를 주는 새로운 확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P가 있는데 P가 여기다가 제가 쓴 PX가 R의 확률 PX가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수의 부분집합에 이제 확률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얘를 어떻게 표시하면은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앞면, 뒷면 아니면은 동전을 2번 던졌다, 아니 3번 던졌다. 그럼 앞면, 뭐 아니면은 동전을 2번을 던지고 주사를 던졌다. 그러면 앞면, O,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 다 들어있는 경우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얘를 실수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의 부분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잘 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런 확률 변수에 의해서 S의 확률이 R의 확률로 이렇게 유도돼서 얻을 수 있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누적 분포
F2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umulative distribution 이것은 대문자 F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요. 대문자 fx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p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 이런 집합의 크기를 재는 것이 누적분포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뭐 a부터 b까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0부터 1까지 구하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를 크기를 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크기를 재면 두 개를 빼주면 1부터 2까지의 구간의 크기가 나오겠죠. 단 이제 양 끝점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있는 이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산형 그러니까 값이 이제 실수 전체를 연속해서 갖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실수의 값을 갖는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obability mass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을 안 쓰기도 하는데요. 누적 분포함수에서도 누적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그냥 분포함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펑션, 프로버빌티 펑션 이렇게 부르면 각각 프로버빌티 매스 펑션, 확률 질량 함수,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누적 분포함수 이런 걸 뜻하게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소문자 fx를 쓰는데요. P x 요 한점 크기를 해석하겠습니다. 원래 s에 주어져 있는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x가 대문자 x가 즉 확률 변수 x가 x라는 값을 가지는 확률을 나타내고요. 이 경우에는 p 확률 변수 x가 소문자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이게 확률 변수가 이제 이산형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값을 가질 때 이 확률 함수, 확률 변수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확률을 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자, 좀 전에 했던 요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 던지기를 2회 실시해서 나온 앞면의 개수로 정의된 확률 변수에 의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면 이 경우에는 x가 추가할 수 있는 값이 0, 1, 2 세 가지 값이 있었으니까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어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거고 그걸로 알면 우리가 확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인 경우에는 말씀했던 것처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니까 뒷면 tt에 대응되는 값이 돼서 4분의 1이었고 이거는 2분의 1이었죠. 앞면 뒷면 전면 앞면 이 경우는 앞면이 나오는 것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이런 확률 변수에 의한 확률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확률 함수는 몇 가지 성질을 가지는데요. 중 하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만약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f3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0이겠죠. 실제로 x가 취하지 않는 값을 가지면 그냥 0인 거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가지면 이제 양수의 값을 가지겠죠. 하지만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우리가 정의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를 가진다고만 정의했기 때문에 음의 값은 가질 수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이 값들을 양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 크기가 1이었기 때문에 P가 원래 S에서 정의될 때 표본 공간의 전체 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양수인 값을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fx들을 다 더하면 fx가 0보다 큰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 값은 언제나 1이 된다는 것을 이런 성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이그잼플의 경우에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을까요?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0일 때 4분의 1,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데, 분포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x 같은 경우는 0, 1, 2일 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값을 받았어요. 누적 분포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x가 점점 커지면서 값이 커질 것 같죠. 왜냐하면 전체 구간이 커지니까. 이 집합의 크기를 주는 건데요. x가 소문자 x가 점점 음수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커지면서 이제 점점 큰 값을 가질 거예요. 이 경우에는 x가 0이나 1, 2의 값을 가질 때만 무슨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x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이 경우로 생각해 보면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건 0이죠. 어떤 경우에도 반면의 횟수가 음수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문자 x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럴 때는 이 값이 계속 0이다가 소문자 x가 0이 되는 순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는 4분의 1로 딱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0이다가 0이 딱 되는 순간 4분의 1로 점프하면서 이 길이는 그 높이는 4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x가 소문자 x를 예를 들어서 0.5 이렇게 해주면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4분의 1이죠. 그러다가 점점점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다가 소문자 x가 2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4분의 3이 되겠죠. 여기에 1이 되는 순간 누적 분포 함수는 2분의 1만큼 점프 일어나서 4분의 3이라는 값이 되겠죠. 4분의 1, 2분의 1 합치면 4분의 3.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2에서 누적 분포함수는 다시 한번 4분의 1만큼 점프를 해서 2보다 크다 같은 경우에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문자 x는 2 이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소문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언제나 1이 되죠. 없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적 분포함수 대문자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함수를 보고 누적 분포함수를 그릴 수 있고 또 누적 분포함수를 보고 확률 질량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누적 분포함수가 점프가 일어나면 여기 이산형 분포를 가진다는 뜻이고 이 점프의 크기가 바로 확률 질량함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산형의 경우에는 이제 누적 분포함수가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 불연속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이산형의 경우입니다. discrete, random variable. 근데 확률 변수가 이산형만 있는 게 아니고 연속형 확률 변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x가 이런 뭐 0, 1, 2 이렇게 정수값만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연속된 실수값을 가지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균등한 비율로 임의의 한 점을 뽑는다라고 해보죠. 균등한 비율로 임의의 한 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균등한 비율로 아무 점이나 x, y를 여기서 뽑힐 확률, 여기서 뽑힐 확률, 여기서 뽑힐 확률, 양쪽 모퉁이에서 뽑힐 확률 이런 것이 다 동일하다고 합시다. 즉 이제 같은 넓이의 두 부분집합이 있으면 임의의 같은 넓이에서 똑같은 확률을 뽑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점의 좌표가 있을 텐데요. 이 두 점의 좌표의 합의 값으로 x를 적어주죠. 균등한 p를 확률로 뽑힌 점 p, x, y에서 두 좌표의 정사각형에서 균등한 확률로 이렇게 점 하나 뽑았어요. 그다음에 두 좌표의 합을 대문자 x라고 했죠. 즉 x는 x 더하기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령 점을 여기 0, 0에서 딱 뽑았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x는 0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뽑았다. 그러면은 1,0이니까 1이 될 거고 x를 여기서 뽑았다 그러면 좌표가 1,1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 2분의 1, 2분의에서 뽑았으면 1이 되겠죠.
아니면 뭐 3분의 1, 3분의 1에서 뽑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3분의 2가 될 거예요. x는 0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x는 가장 작아도 0이고 가장 크면 2인 그래서 우리가 요 정사각형에서 이 아무렇게나 점을 뽑기 때문에 대문자 x는 어떤 실수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S가 사실 숨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X를 뽑는다. 어떤 이제 S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주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요 실제로 뽑은 요 숫자, 두 좌표의 합, 요게 관심사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분포를 이제 표시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상형처럼 누적 분포함수, 분포함수는 똑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fx는 p x가 x보다 작거나 같거나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x가 이제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p x가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얘기는 x 코디네이트하고 y 코디네이트의 합이 2분의 1보다 작은 영역이라니까 요 단위 정사각형에서 2분의 1, 2분의 1. 요 작은 삼각형에서 x를 뽑았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인데 요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확률은 우리가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분포 함수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2분의 1인 경우는 이렇게 넣고 만약에 이게 x다라고 하면 얘를 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값은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x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이렇게 되죠. 이제 x가 1보다 크면 이런 영역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1.5다 그러면 이 값이 0.5 이렇게 되겠죠. 또 이 넓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2 빼기 x가 이거 값의 길이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45도 마이너스 45도가 내려간 값이니까요. 이 값이 x 빼기 1이고 이 값이 x 빼기 1이니까 전체 1 빼기 x 빼기 1을 해주면 이 길이가 x 빼기 1, 길이가 x 빼기 1. 이 길이는 1 빼기 x 빼기 1. 그러니까 2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인 사각형에서 요 하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거죠. 이 경우는 x가 x보다 작을 확률은 뭐랑 같냐면 1 빼기 2분의 2 빼기 x의 제곱.
1과 2 사이에서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요 값. 이 경우에는 이 값, 이 경우에는 이 값. 그래서 얘를 이제 써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2분의 x제곱 언제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가 1과 2 사이에서는 이 경우가 되겠죠. 1 빼기 2분의 2 빼기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0, 1, 2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2차 곡선으로 증가하는 거겠죠. 2분의 1까지 증가하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가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빠졌지만 x가 여기다가 뭐 0을 포함해도 되겠죠. 1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2보다 커지면 그냥 1입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형과 달리 연속형의 경우에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가 점프가 일어나진 않고 이렇게 매끈한 커브 같은 걸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연속형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누적 분포 함수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으로도 많이 표시를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것도 보통 fx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이 누적 분포 함수의 미분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확률을 어떤 적분으로 얻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미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fx, dx.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표시를 하면 p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적분으로 표시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이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 경우에 이 두 경우에는 0이고 0과 1 사이에서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x가 2분의 x가 아니고 얘를 미분해주면 2가 밑으로 내려와서 x가 되겠죠. x가 0과 1 사이에서는 x가 되고 1과 2 사이에서는 미분해주면 2가 밑으로 내려와서 2 빼기 x가 되겠죠. x가 1과 2 사이. 2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를 미분을 해보면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 클 때 1이 되는 거죠.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이것도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확률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해주면 1이다. 그리고 누적 분포함수를 누적 분포함수의 성질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이 누적 분포함수는 언제나 이산형이건 연속형이건 얘는 단조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점점 큰 집합의 확률을 재는 거기 때문에 누적 분포함수는 언제나 단조 증가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면 0으로 수렴하고 플러스 인피니티로 가면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가 확률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져봐야 1이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0인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